안녕하세요. 스푸핑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핑 공격은 능동적 공격의 하나이죠. 변조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속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악의적인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해서 IP 주소나 DNS 정보를 속여서 특정 정보를 빼나가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인 공격, 액티브 어택에 해당하는 거죠. 먼저 IP 스푸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IP 주소를 속이는 공격 행위이고요. 해커가 자신의 IP를 변조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본인이 보내는 IP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IP를 막는 ACL 방어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조된 IP를 사용하기에 공격에 대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P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PC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판을 여셔도 되고,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그래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네트워크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실행시키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연 다음에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서 그 속성을 보시면은 TCP/IP 버전 4에 대한 내용을 열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IP를 조정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커맨드 창에서도 해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윈도우 시스템을 가정해서 윈도우에서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윈도우 버전이 좀 높아지면서, 물론 이 기능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만, 높아지면서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래픽하다고 하기는 뭐하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NS 스푸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DNS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림은 아카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시면은 왼쪽에 유저가 있어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서버, 여기서는 104.101.221.0번의 서버에 접속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카말 미안합니다. 아카말이 아니라 아카마이입니다. 아카마이닷컴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뭐 www.akamai.com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서버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요. DNS 서버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이 DNS 서버에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카마이닷컴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아카마이닷컴에서 실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104.101 서버 주소 같죠? 221.0이라고 하는 IP 값을 알려주고요. 내 컴퓨터에서는 다시 이 IP 값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HTTP로 접속을 했다고 하면 HTTP 관련한 응답을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DNS를 변조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DNS 변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 하나로 우리가 이제 PC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DNS 전에 호스트라고 하는 호스트
라는 파일이 우리 시스템들에 존재를 합니다. 이제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로 할지라도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위치가 다릅니다. 윈도우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시스템 32, 그 밑에 드라이버스, 그 밑에 etc라고 하는 폴더에 가서 보시면은요. 저기 첫 번째 나타나 있죠.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이 호스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한 번씩 얻어와서 내 PC에다가 이걸 카피를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을 관리를 했었고요. 이걸 하기 전에는 수첩에 적어 다니기도 했어요. 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www.naver.com이라고 적고 네이버의 IP 주소를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에 접속을 한다 가정해 보면 네이버.com의 IP 주소를 보고 IP 주소를 쳐넣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IP 주소도 모르는데 네이버.com이라고 쳐도 연결도 안 되는 경우 되게 힘든 케이스가 되죠. 결국은 이 호스트 파일을 나중에는 이제 어디선가 구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일단 PC에 저장을 하고요. 새로운 사이트가 나오면 무슨 경험도 있냐면 새로운 사이트가 나왔대요. 근데 거기가 괜찮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8이라는 사이트가 나왔다. 그게 뭐 IP 주소가 이렇대. 누가 정보를 주면 이 호스트 파일에 들어가서 실제 따따따.m8.com을 치고 IP 주소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 호스트 파일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장으로 해서 열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카피를 뜬 이 기계에서 열어본 상태인데요. 이제 샵교가 붙어 있는 건 주석문이라 주석 처리문이라는 거고요. 밑에 내려서 밑에 쪽에 보시면 이런 거 써져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 이름 102.54.94.97 그 다음에 그거에 rhino.acmnet.com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 먼저 쓰고 호스트 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놓은 거죠. 로컬 호스트는 127.0.0.1 보통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편집을 해서 집어넣고 사이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이버에 지금 이 방금 보여드렸던 호스트 파일이 있는 곳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네이버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S 룩업을 이용해서 여기는 다 오실 줄 알죠. 자, 윈도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 R 누르고 거기다 cmd라고 쳐서 엔터를 치시면 이 커맨드 창이 열립니다. 이 커맨드 창에서 ns lookup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운데쯤 보시면 www.naver.com 이라고 이제 친 부분이 보이죠. 거기에서 보시니까 미안합니다. 거의 쳤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세요. 권한없는 응답하고 이름에 보면 www.naver.com 저쪽 이렇게 나와서 어드레스가 몇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이버를 접속할 수 있는 주소들로 보여요. 223.130.192.247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네이트라는 사이트를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NSLOOKUP에서 네이트.com하고 쳐보니까 120.50.131.112가 나왔어요. 이걸 왜 확인을 해보라 그랬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로 엇갈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120.50.131.112 하고 요거는 네이트 주소인데 만약 그 뒤에다가 따따따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좀 뒤집어 썼네요. 네. 만약에 이거를
서로 엇갈리게 쓰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혼선을 주겠죠. 왜 그러냐면 DNS 서버에 접속하기 전에 먼저 호스트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 파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좀 이거 뒤집어야겠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아니 IP 주소가 앞에 오고 도메인 이름이 뒤로 와야 되는데 만들면서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이 호스트 파일을 바꿔주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호스트 파일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뒤집은 다음에, 그러니까 임의로 바꾼 다음에 다른 사람의 PC에 이걸 집어넣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너무 큰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 이제 높아지면서요, 이게 쉽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스트 파일을 열 때부터 권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깔린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호스트 파일을 열 때 그냥 열어서는 나중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파일을 열 때부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그렇게 해서도 잘 저장이 안 되게끔 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본래 초기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 아니면 이게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버전이 높을수록 이런 것들을 쉽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해 보시려면 버전이 낮은 윈도우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윈도우즈들에서는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호스트 파일 열고 거기다 간단하게 몇 글자 써놓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냥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는 사용자들은 모르고 앉아서 치면은 네이트를 치면 네이버로 가고 네이버를 치면 네이트로 가고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DNS 공격이라고 하는 DNS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DNS 자체에 그런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 가능성을 호스트 파일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맥 스푸핑이 있어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랜 카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 주소죠. 그러니까 실제 기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본래 개념으로 하면 유일한 주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다는 게 이제 전 세계 장비들 중에서 통신하는 장비들 중에서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어떤 데이터를 네트워크 선상에 쏠 때 우리는 IP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IP하고 맥 주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맥 주소를 찾아서 데이터는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링크 계층에서부터. 근데 그 링크 계층의 맥 주소 값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타인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같은 경우에 그걸 열게 되면 패킷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패킷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패킷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임의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맥 주소를 가져와서 내 기기를 바꾼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공격 타깃의 컴퓨터 서버 사이에서 트래픽을 공격자의 컴퓨터로 우회시켜, 그러니까 사실 빼돌린다는 얘기예요. 빼돌려서 어떤 정보들을 획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맥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빼돌리는 거니까
스니핑 같기도 하네, 그죠? 근데 일단은 맥 주소를 변경한다는 의미에서 스푸핑이라는 표현을 좀 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보는 게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많이 되게 다릅니다만 지금 윈도우 11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정보를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로 정보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더넷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P가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고 DNS 서버도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4의 주소가 192.168.1.1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IP 버전 4의 DNS 서버 정보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 할당되어져 있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DNS 정보이겠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물리 주소가 보이죠. 맥 주소가 C8, D3, FF, B2, 78, BB 이렇게 보이는데 다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C8이면 한 바이트죠. 그 다음에 D3 한 바이트 하면 6개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6개 바이트고 특히 앞에 있는 3바이트는 물건을 제조하는 그 제조사에 할당되는 번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특정 회사에게 유일하게 할당되는 번호가 그 3바이트에 나타나 있고요. 그 제조사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의 고유한 번호를 숫자적으로 매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남은 3바이트가 되겠죠. 결국 따져보면 특정 제조사가 3바이트에 해당하는 번호를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3바이트 그러면 24비트잖아요. 그러면 2의 24승이죠. 그러니까 00000부터 시작해서 2의 24승에 마이너스 1까지 2의 24승 마이너스 1까지의 물리 주소를 배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맥 주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방금 윈도우에서 보셨는데요. CMD 창에서 맥 주소를 보시려면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get mac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get mac이라는 명령만 쳐도 실제 물리 주소는 보실 수 있고요. get mac/v라고 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더넷 물리적 주소 보시면은 뭐 네트워크 어댑터가 어디 건지까지 싹 보여지죠. 뭐 리얼텍 장비인 거 보이시고 PCIe, GB 이렇게까지 보여집니다. 자, C8부터 BB로 끝나는 저 물리적 주소 아까 윈도우에서 본 거랑 같은 주소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러한 맥 주소를 변경하는 거는 기기에서 막 변경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불법적인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저는 체인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맥 주소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옛날에 이제 많이 일어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복사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도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안 쓰던 폰을 놔뒀는데 나중에 그 폰을 이제 다시 등록할 일이 있어서 등록하러 갔더니 사용 중인 폰이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내가 사서 내가 쓰던 펜이었는데 그 펜이 미안합니다. 그 폰이 사용 중이래요. 내가 내 손에 들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특정 대리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락을 했더니 자기한테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몇 시간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폰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자기 고객한테 복사된 뭔가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치를 취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본래는 변경이 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뭐 만들 때 부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계의 맥주선은 예를 들어 랜카드다 그러면 랜카드의 롬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 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울 수 없는 롬이 아닌 거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맥주소나 기타 정보들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변경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맥주소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